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과 외국의 대비를 통해 느끼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스텔라라는 여성입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스텔라입니다. 32살이고 대형 IT 기업에서 마케팅 총괄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완벽하게 계획된 경로를 따라왔어요. 스탠포드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 유명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제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아시아 지역 중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북한과의 갈등, 그리고 몇몇 대중문화 정도였으니까요. 발전도상국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최첨단 기술, 화려한 네온사인들.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이건 분명 관광객들을 위한 과장된 이미지일 거야. 다음 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뉴욕 JFK 공항이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의 공항들은 항상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혼잡했어요. 특히 수화물을 찾는 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짜증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무거운 캐리어를 도와주시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택시 안에 설치된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택시들이 구식 GPS나 심지어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최신형 디지털 지도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의 비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최고급 호텔도 이런 수준의 시설은 드물었어요.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호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밤늦게도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배가 고파져서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 사진이 함께 있어서 무작정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번역 앱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매운 것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종 언어 장벽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그냥 손짓이나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했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번역 앱을 사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비빔밥이라고 하더군요.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아서 건강한 음식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곳의 음식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종이 영수증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작은 무선 단말기를 가져와서 카드를 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었거든요. 간편하고 빠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팁 문화도 없어서 계산이 훨씬 편했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 불과 하루 만에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미팅을 위해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항상 지저분하고 지연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미팅룸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통역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미국 회사들도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한국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들 중 대부분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 정도로 교육에 투자하는 문화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제서야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직원 중 한 명인 지민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들. 로스앤젤레스의 공원들은 대부분 밤에는 위험해서 가지 않는데 이곳은 밤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스텔라 씨, 미국에서는 이런 공원이 없나요? 지민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지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나오기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약간의 복통을 느꼈어요. 아마도 새로운 음식이 제 위장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민 씨에게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녀는 약국보다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비용도 너무 비싸고 대기 시간도 길거든요. 하지만 지민 씨의 말을 믿고 근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나서 계산을 할 때 저는 카드를 꺼내 들고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5만 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환율 계산을 해보았어요. 대략 40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최소 300달러는 넘었을 텐데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가격이었어요. 게다가 보험 없이 외국인인 제가 이 가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비용인가요? 외국인 추가 요금은 없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지민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약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 쉬었더니 상태가 금방 나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믿지 못할 거야.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환상적이야. 셋째 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 중 하나인 명동을 방문했어요. 쇼핑을 좋아하는 제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미국의 번화가는 항상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곳은 더 심하죠. 하지만 명동은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저는 영어를 잘하는 점원을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고른 옷에 대해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고 심지어 다른 가게에서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원들이 오직 자기 가게의 물건만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직원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무료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양인 커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테이블을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점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들을 한국인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동양인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실수를 했네요.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국 IT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자동 안내 로봇, 얼굴 인식 시스템, 스마트 엘리베이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한 남자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심지어 제 프레젠테이션 파일까지 확인해 주면서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능숙하시네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군대에서도 IT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를 다녀오거든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편견이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실제로 유용한 기술과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 사람들이 저를 한국식 술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동행했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리와 연기 냄새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미국의 바들은 대부분 어둡고 지저분한데 말이죠. 식탁에 앉아 소주라는 술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술을 따를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에게도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여성 직원이 물었어요. 스텔라 씨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과의 갈등으로 위험한 나라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미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들은 제 솔직한 대답에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미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여행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갔다가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6시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인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진단을 받고 2시간 만에 수술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지만 의료 시스템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우산을 빌려주시겠다고 했고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돌려주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저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특히 관광객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저의 선입견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기술, 의료, 대중교통, 안전. 모든 면에서 저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장입니다. 그들의 기술적 발전과 효율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라고 쓰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비즈니스 트립이 아니라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미국의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혼잡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청결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사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믿지 못할 거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다음에는 꼭 함께 가자.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같은 다른 도시들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스텔라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면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더 잘 깨닫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운가요? 혹시 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목 추천 미국 엘리트 여성이 본 충격적인 한국의 실체 또는 당신이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 마이너스 미국 IT 기업 임원의 솔직한 고백.